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진성준 을지로 위원장,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박형수 네거티브 부단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관심을 모은 두 후보 관련 주요 이슈부터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강다한 앵커가 정리를 했는데요. 자, 강다한 앵커. 네, 오늘 하루 대선 전국을 달군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위원장도 김혜경 씨의 진솔한 인정과 겸허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죠.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냐며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강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으면 불쾌한 일도 없지 않겠느냐고 밝히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 지금까지 대선을 28일 앞두고 전국을 달구고 있는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일단 영상에서 좀 다뤄봤습니다만 진 의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혜경 씨가 이제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카메라 앞에 서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서면 사과가 좀 부족했다는 판단이라고 저희가 좀 읽으면 될까요? 예, 아무래도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에는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성남시의 5급과 7급 비서, 경기도인가요? 네네. 예, 경기도 5급과 7급 비서 사이에서 벌어졌던 갑질이 본질이었는데 공직자의 아내로서 또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과 사를 좀 정확하게 구분했어야 됐다. 근데 그런 점들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 불찰이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너무 그 배모 씨와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좀 구분하지 못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김혜경 씨의 사과 내용 그리고 시점, 방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한마디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사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신속성이 있어야 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벌써 지난달 28일경인 것 같은데요. 벌써 한 열흘 2주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점상으로도 늦었고 구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사과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얘기 없이 단지 사과한다. 소고기를 사서 누가 먹었는지, 초밥은 샀는지 안 샀는지, 그럼 대리 처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사과한 것은 소위 말해서 맹탕 사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이 얘기는 선거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서 본인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책임질 의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법적인 문제고 횡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연히 책임져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사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동문서답식 그 사과였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그런 잣대를 김건희 씨에게도 똑같이 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야 내로남불이다 소리를 듣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공정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텐데 김건희 씨의 사과에 비하면 훨씬 더 진솔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시죠. 그 진실은 있습니다. 아까 소고기라든지 샌드위치 이런 말씀하셨는데
공관에서 있는 식사는 네. 뭐 이재명 후보 부부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공관에 사람을 초청해서 손님들, 예, 예. 함께 회의를 하기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쓰이는 음식 재료들이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법인카드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네. 샌드위치 30개를 그 며칠 두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재명 후보 부부 둘이서 30개를 다 먹었겠습니까? 뭔가 회의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랬었겠죠. 박형수 의원 예, 말씀 좀 그 들어볼까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이 부분은 이래서 잘못됐다 또는 이 부분은 아니다. 구체적인 아 설명이나 이건 아니다. 예. 우리는 이거는 그 부부가 둘이 먹은 것이 아니라 그때 무슨 회의가 있어서 그래서 먹은 것이다. 이 부분은 시킨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한마디 더 붙이자라면은 국민의힘의 김건희 배우자에 대해서 왜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느냐라는데 우리는 그 보도 자료를 낼 때 거기에 의혹이 제기된 모든 것에 대해서 해명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알기 쉽게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김혜경 씨 사과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둘 다 국민들이 지켜보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똑같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김혜경 씨 오늘 사과를 보면서 하나 눈에 들어왔던 게 그 제보자 A 씨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A 씨에게도 진솔하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내에서 이제 A 씨의 그 제보 의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했던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A 씨는 피해자가 맞지요. 네. 그런데 이제 워낙이 치열한 선거 시기이다 보니까 당내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좀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갑질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해야 될 일이고 또 관리를 잘못한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져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그런 사실이 있지만 또 달리 정치적 의도를 갖고 뭐 공개하거나 폭로했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나 그것대로는 지적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계속해서 이제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제보자에 대한 사과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이번에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은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이 오늘 벌써 나와 있습니다. 진정성이 전혀 없는 사과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피해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과는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사과이고 피해자의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는 사과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윤석열 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그 집권 시에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적폐 또는 그 불법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불법 사항이 있는데도 수사를 안 하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죠. 그거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사안을 그걸 수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정치 보복이니 뭐니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에서는 긴급 성명까지 냈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적폐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고 쌓여 있는 잘못, 네. 폐단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어떤 잘못이 어떻게 쌓여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또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 네. 그리고 또 검찰총장을 지내면서 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정말로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재임 시절에 정부 기간 동안에 적폐가 쌓이도록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박 의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권이든지를 불문하고 범죄가 있고 네. 부패 행위가 있었다면 수사해야 마땅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미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벌인 의혹이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을 벌였고 그에 대한 비판들이 있자 마치도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라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대선에까지 출마한 분 아닙니까? 네. 이런 분이 집권을 하면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노골적이고 공공연하게 정치 보복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천명한 것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공포 정치를 조장하는 것이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다. 정치 보복 선언이고 공포 정치 조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민주당에서 지금 이 적폐 수사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정권 문정권 초에 시작된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된 적폐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걸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구조가? 적폐 수사를 민주당이 하면은 적폐 수사이고 그럼 바뀐 후에 다른 당이 하면은 그거는 정치 보복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건 완전 프레임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 이 수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수사에서는 정권이 바뀌어야지 그 수사의 단서가 나옵니다. 그 정권에 대한 그 잘못된 점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서워서 문제 제기를 못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무슨 잘못이 있는 뭐 부정한 청탁을 예를 들어서 했다고 치면은 예. 정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언젠간 되겠지라고 계속 믿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끝나면 아하 이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구나. 또는 내가 믿은 게 잘못이구나.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범죄 수사에 대한 단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수사가 된다라는 게 그게 오늘 윤 후보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내가 한 것은 정당한 적폐 처리고 남이 하는 것은 보복이라는 프레임은 맞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정권이 바뀌어서 그제서야 무슨 범죄의 단서가 나오고 뭐 실마리가 나온다면 당연히 수사해야죠.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는데 네.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수사하겠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당연히 할 거다.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 세 번씩이나 강조를 했어요. 네. 예? 이거는 무엇인가를 문재인 정권의 적폐다라고 단정해놓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적폐가 있다면 하겠다가 그렇죠. 아니라 적폐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하겠다라는 뜻이죠. 오히려 자, 그 말씀이죠. 적폐가 있다라면 적폐가 나온다라면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지. 없는 적폐를 만들어내서 조금 수사하겠다는 다른 말이 것 같아요.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네? 검찰의 그간의 수사 관행을 보면 이를테면 검찰이 자기 식구들은 다 감싸주고 검찰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야차같이 칼을 휘둘러서 잡아넣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게 본부장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과 본인의 측근이 연루된 검찰 내에 저 알 수 없는 사건들 그 저 고발 사주 사건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비롯해 가지고 그의 장모의 사기 사건 검찰총장으로 또 검사로 재직할 때는 다 무혐의 됐던 것이 검찰에서 옷을 벗자마자 유죄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인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가 아니고요. 이런 점들이 청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오히려 거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적폐죠. 부분은 거꾸로입니다. 그렇게 됐던 것이 지금 장모 사건이 다 항소심 가서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자체가 팩트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고발 사주 사건 어디 유죄 증거가 나왔습니까? 어디 기소가 됐습니까? 전혀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처박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수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행이야말로 적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적폐는 그런 적폐를 예. 청산해야 되죠. 그 적폐는 지금 공수처에서 저지르고 근데 있습니다. 그 적폐를 쌓아왔던 게 윤석열 총장입니다. 공수처와 진영이까지만- 윤석열 총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계속 압력을 넣지 공수처를 만든 않았습니까? 것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계속 압력을 넣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까지 공수처에 윤석열이 압력을 박 넣을 수 의원님께 먼저 있습니까? 들었기 때문에 진 의원님이 마무리하시는 걸로 해서 다음 주로 넘어가서 혹시 덧붙임하시든 아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네. 집권하면 공수처부터 폐지하겠다고 얘기하고 권력의 신여가 됐다고 하면서 압력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수사의 간섭이고 방해죠. 알겠습니다.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공수처를 개선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개선이라고 했습니까? 네, 조금 표현 차이가 또 개편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진 의원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그 민주당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첫 회의에 참석을 했고 또 특히 이제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진솔하고 겸허하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뒤에 김혜경 씨의 실제 사과로도 이어졌고 좀 달라진 민주당 뭐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김혜경 씨의 사과를 캠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네네, 있었습니다. 그랬겠죠. 예. 이제 그 시점을 어디로 할 거냐 하는 네.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있었겠습니다만 네. 우리 이낙연
전 대표께서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정말로 진솔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과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민주당이 조금 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아도 선거 상황이 좀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는 요걸 여쭤볼게요. 그 동시에 이재명 후보가 그 전에 이제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이상돈 전 의원,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났단 말이죠. 특히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는 언론 일각에서는 그런 관측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재명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손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이재명 후보와 그렇게 손을 잡을 일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 본인께서 이미 그 별일 아니니까 관심 가지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무슨 큰 의미를 둔다라는 거는 언론만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그 이낙연 대표를 지금 네. 총괄선대위원장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제 생각에 민주당이 좀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느냐. 지금 지지율의 추세를 보면은 답보 상태이지요. 그다음 지난번 우리 TV 토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못 믿겠다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또 TV 토론 증명이 됐고 네. 김혜경 씨 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끼고 전통적인 지지 세력인 호남 분들한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 이낙연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지금 호남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지지율이 지금 한 20% 전후가 나오는데요. 예전의 지지율과는 다릅니다. 20대, 30대 분들의 지지율이기 때문에 그건 전통적인 호남의 지지율에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좀 그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내일 모레입니다. 4자 TV 토론, 대선 후보 TV 토론이 그 저녁 8시부터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2시간 동안 생중계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박형석 의원께 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서로 맞으면 10분 안에도 커피 한잔 하면서 해결될 수 있다. 사실은 뭐 협상 안 하고 그냥 단판 지으면 된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연락이 온다면 만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때가 생각하겠다. 여지를 남겼단 말이죠. 좀 진척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뭐 진척이 있다라고 구체적인 그 절차까지는 아직 뭐 그런 네. 거는 없습니다. 협상이 진행되었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전체적인 방식은 지금 말씀하신 그 윤 후보가 얘기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10분 안에도 뭐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서로의 의지가 합치되고 그런 방식이 서로 합의가 된다라면 저는 정말로 10분 안에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윤 후보의 성격상 그게 맞다 그러면 그럽시다 이렇게 해서 흔쾌하게 바로 그렇게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지금 그 협상단을 구성해서 하는 이런 방식은 지리하게 이게 끌고 가면은 야권 전체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한테 또 실망감을 주게 됩니다. 이게 지리하게 공방이 되면은. 그래서 톱다운 방식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 의원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안민석 의원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지난 한 달 동안 일이 진행이 돼 왔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는 뭐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을 하냐라면서 사실상 좀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보기에 언론에서 보기에는 뭔가 좀 그 물밑에서 뭔가 좀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 대신 이제 상대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 좀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추측을 좀 하고 있는데 무리한가요? 글쎄, 제가 의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나 캠프 어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다 알 수야 없습니다만 공식적인 어떤 후보 단일화 논의라든지 물밑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당에는 안철수 후보와 관계를 깊이 가지고 계신 여러 의원들이 계시죠. 근데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충정의 차원에서 다양한 채널로 접촉을 하고 타진을 해보고 하는 것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그것이 후보의 승인이나 또는 후보의 재가를 얻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저희들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고 대전환의 시기인 만큼 국가적인 역량을 다 동원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인이라면 모두가 다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도 그런 국가적인 위기와 전환을 헤쳐나가는데 동참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시는 패널들께 이걸 여쭤보고 있는데 다들 확정된 것은 없지만 그 부분 잠깐 네네네. 얘기해도 될까요? 그 부분은 안민석 의원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안철수 후보한테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적임자라고 지금까지 계속 국민들께 얘기를 해왔습니다. 안민석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은 안철수 후보는 정권 교체를 겉으로 외치면서 뒤로는 정권 연장을 위해서 민주당과 지금 어떻게 보면 야합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안민석 의원의 이 발언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말씀만 드리면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는 정권 교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조금 요즘에는 더 나은 정권 교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서는 그런 국가적인 비전 또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전망 이걸 발견할 수가 없다. 더 나은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반드시 정권 교체론만으로 다 의기투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정부. 저희들이 정권을 재창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정부이고 민주정부라고 하는 의미이지 대통령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정부거든요. 네. 그 새로운 정부를 정권 교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은 정권 재창출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런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말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안철수는 더 나은 정권 교체라고 얘기를 했지 더 나은 정권 창출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몇 가지 딱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선출되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그 정권 교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야 정권 재창출이라고 부르는 것이지만 국민 국민들이 일반의 볼 시각에서 때는, 예. 보면 정권 교체라고 부를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하는 점 말씀드리는 확실한 거죠. 것은 안철수 후보가 양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 관심을 받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뭐 남은 기간 또 어떻게 극복하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캠프 캠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